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이게 분노하게 되고, 막 화가 많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화와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내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분노고요. 두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포커스를 이제 그 분노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노가 그러니까 좀 쉽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심하거나 막 만성적으로 몇 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래서 이제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가 나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어떤 분노나 막 화를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는 방법, 그 노하우가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제때 해소가 안 되고, 막 좀 쌓여가면은 이게 막 불길 번지듯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런 화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어, 그걸 하다가 좀 안 되니까 이제 상담을 의뢰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최근에 이제 잘 마무리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그 내담자분들께서 이제 마무리 세션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좀 도움이 되더군요. 뭐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그 효과를 얘기한 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만의 조금 더 좋은 방법, 색다른 방법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식과 산지식이죠, 산지식. 산지식 또는 지혜, 이런 걸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분노나 화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뺏겼던 좀 긍정적인 마음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첫 번째는 마음의 방향, 기울기, 이런 걸 좀, 각도,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라고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서 다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박아보셨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항상 이렇게 오른쪽 돌리면은 들어가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나사못 자세 보면 거기 안에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딱 평행한 게 아니니까, 각도가 있으니까, 거길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그런 게 있는 거로 저는 봐요.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그 방향과 기울기가 좀 긍정적으로 잡힌 분들은 부정적인 자극이 와도 잘 좀 이렇게 뭐랄까 담담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오히려 막 부정적인 자극도 막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방향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잡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이미 화가 나 있는 분들이에요,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뭘 옆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마음에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막 조금만 자극이 와도 그냥 확 폭발하는 분들. 그게 저는 마음의 방향과 기울기를 조금 뭐랄까 좀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와서 그렇게 그런 분노나 화가 누적돼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지금 마음에 내 마음을 나사못으로 비유하면 그 방향, 그죠? 걔네들의 그 방향이 지금 어느 각도를 향하고 있나?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긍정적이면 얼만큼의 각도로 긍정적인가? 부정적이라면 얼만큼의 각도로 부정적인가? 요걸 할 수 있는 제일 좀 편한 방법은 과거의 여러분과 그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년 전,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내가 운전하고 있다가 빨간 신호등에 있다가 파란색으로 딱 변했을 때 가끔 우리가 그걸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뭐 라디오 이렇게 뭐 주파수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러다가 근데 뒷차가 이제 빵빵거린다 나한테. 예전에는 나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미안함을 느꼈다. 내가 깜빡하고 있고 있었는데 알려주네.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 이제 좀 내가 많이 예민해진 거죠. 그죠? 많이 좀 부정적인 각도로 좀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같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비교해 보면은 그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좀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방향이 그냥 중립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나는 건강해. 나는 화가 안 났어. 중립적이야.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옆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 부정적이라고 느낀다면 조금 의지적으로 조금씩 한번 방향을 1도씩이라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음 상태의 분노나 어떤 그런 화를 수치화해보는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100은 제일 높은 상태고 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분노가 막 한 80이다.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도 조금 내가 지금 분노를 좀 낮춰야겠네. 당장 많이는 아니어도 한 75까지는 낮출 수 있겠다.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막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프로세스가 돼요. 그러니까 수치화해보는 거. 그리고 수치화하는 김에 그 내 마음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인의 그 언행이 있죠. 타인의 언행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냥 납득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은 내가 좀 화가 난다. 그럴 때 요거를 또 이제 수치화해 보는 거예요. 요게 범위가 만약에 좌표로 볼 때 만약에 뭐 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이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조금만 넓혀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32에서 32까지는 괜찮은 범위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야 남들도 나중에 내가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나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넓혀가면서.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치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어떤 힘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되게 좋았을 때 있죠. 막 자신감이 넘칠 때, 막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막 뭐 입사 면접에 최종 합격됐다는 문자가 오고 막 어, 짝사랑하던 이성에게 고백했는데 막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막 이런 순간들 그죠?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자신감 넘치고 기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화가 절대 안 나죠. 왜 그래요? 파워가 넘쳐서 마음에서 그 힘이 넘쳐서 그런 거죠, 힘이. 그러니까 반대로 힘이 없으면 마음에 이게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오해하고 이러죠. 이 사람 나를 지금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막 이런 방어 차원에서 화를 막 더 내고 이러죠. 쉽게. 그러니까 마음의 그 힘이 나는 지금 제로에서 100 사이에 0에서 100 사이에서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좀 높이는 건 뭔가? 나는 이런 순간에 내 마음의 힘이 높아진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부스팅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성취를 할 때 힘이 생긴다. 아니면 외모를 잘 가꾸고 나온 날 힘이 생긴다. 아니면은 운동을 하면은 힘이 생긴다. 예를 들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이제 힘이 막 나니까.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힘을 느낀 그런 목적으로 막 화를 더 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막 욕을 하고 그죠? 무서워 보이니까 겉에서 볼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표정도 험악하게 하고 막 화를 막 내는 분들. 근데 그게 이제 당장은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좋은 퀄러티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부스팅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조금 있으면 바로 더 에너지를 깎아먹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나를 좀 이렇게 좀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을 스스로 아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시는 거예요. 분별력.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게 내가 추측하는 걸까? 내가 그냥 오해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사실이 그런 건가? 이걸 한번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제가 상담할 때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사실이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이분이 혼자 추측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소설 써가지고 오해해서 더 화를 막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그게 그런 이유가 사실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혼자 그냥 추측하는 건가요? 오해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식으로 분별할 게 많죠. 그거 말고도 내가 지금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는데 분노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젊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친구랑 공공 장소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막 공원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 남자 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화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단둘이 있을 때 그랬으면 그냥 오히려 더 달래주고 여자친구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막 그냥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막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노인 건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적당한 좀 적합한 감정이 뭔지 내가 느끼는 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거 많아요. 분별해 볼 만한 거.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화가 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순간에서의 어떤 그 행동이나 특정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런 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거 말고도 또 많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방법도. 그리고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잘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은 좀 여러분만의 건강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그 에이전시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에이전시가 강하다 이런 말은 이제 자기 그 세상, 자기 세계가 건강하게 구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그러니까 자기 건강한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파워도 있고, 아까 말한 마음의 방향도 긍정적이고, 막그 분별력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자기만의 건강한 에이전시를 이렇게 좀 건설해 나가시기를 제가 바라겠는데 그 출발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신가요? 네. 여러분한테 너무 좀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나 뭐 해야 돼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비판적인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좀 자기 자신한테는 일단 좀 친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기점으로 점점 건강한 에이전시를 구축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지금도 존경하죠. 그 이소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리죠. 블루스리. 이소룡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상실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러잖아요. 나는 친절하게 정말 잘 해줬는데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좋은 보응은커녕 이렇게 상처로 그거를 갚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상처도 받고 그런 경우에 상처도 받고 화도 나고 상실감도 느끼고 이러는데 이소룡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베푼 선행을, 그죠? 착한 행동을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에 충실하고자 그런 좋은 행동을 한 거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했고 보람도 느꼈으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푼 선행을 굳이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저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조금 조절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하나라도 찾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